오늘부터 헌재 구인 체제 구성을 위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국민의힘은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임명은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오늘 청문회 예정대로 합니까? 네, 합니다. 국민의힘 들어온대요? 어제까지 확인하기로는 예. 안 들어오겠다라는 예. 답변을 들었는데요. 예. 뭐 저희는 분명히 통지를 다 했고 오늘 10시에 열리는다는 얘기를 어제 전달했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마음 바뀌시면 들어오시라. 오늘 못 들어오시면 내일이라도 들어오시라. 혹시 청문회에 들어오지 않으시더라도 표결엔 참여하시라.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뭐 야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이니까 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만 보면 야당 추천 인사에 대해서는 좀 공격을 하고 여당 추천 인사에 대해서는 좀 방어를 하고 그럴 목적도 있을 텐데 아예 그거 포기하고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 그렇죠.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본인들이 참여하면 예. 그때부터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나름 논리적으로 완결성을 위해서 예. 그냥 다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관될 논리로 반대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인사청문 어차피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청문회는 진행이 될 거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절차는 이제 어떤 걸 예정하고 계시는 뭐 겁니까?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요. 예. 26일 내지 27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로 추천을 해야 됩니다. 예. 여당이 뭐 다른 법안도 있기 때문에 뭐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이제 표결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던 저희는 국회에서 다수로 추천을 할 거라고 예정하고 있고요. 예. 물론 전제는 이제 오늘 내일 청문회에서 흠결이 크면 아무리 뭐 급해도 못하죠. 그러면 예. 또 새로운 분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뭐 여당 추천 후보자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흠결은 없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회의는 역시 야당이 다수기 때문에 통과가 될 거고 네. 결국은 그러면은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 네. 권한대행이 이제 사인해야 되잖아요. 네. 사인할 거로 보십니까? 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여당 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막 그러던데. 뭐 여당의 요구 사항이 있어도 한덕수 총리는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어느 정당의 요청 이런 것보다 선례라든지 예.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무원 출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과거에 일단 법률안 거부권도 선례가 있잖아요. 행사한 예. 노무현 대통령 때. 있죠. 그래서 이제 행사한다라는 주장을 펴는 것 같고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도 과거에 선례가 있단 말이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한 분 임명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선례에 입각해서 한덕수 총리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국민의힘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내겠다고. 네. 예. 대행이 어떻게 임명을 하냐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지 네. 뭐 이런 논리를 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주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뭐 예. 저희도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전혀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지 모르겠는데 권한대행 임명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국회 사무처장이 예. 나와서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리고 뭐 여타의 헌법학자들이나 선례나 이런 부분들이 다 국민의힘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날마다 새로운 주장들을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런데 뭐 기상천외한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 카드까지 꺼내드는 거는 좀 시간을 좀 지연시키고 싶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걸로 보십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아예 임명을 안 해서 예.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심리가 안 되도록 하게 하는 게 목적일 거고 두 번째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이라도 끌자. 예. 시간을 끌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인 것 같은데요. 예. 뭐 둘 다 저는 뭐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얘기 좀 해볼게요. 이즘 보니까 내란죄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쌍특검법이라고 일컬어져 있는데 그거를 원래는 한덕수 대행이 1월 1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날짜로 봤을 때. 근데 내일까지 안 하면은
네. 하겠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주일 아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당기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예. 지금 사안을 이제 대처하는 방식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계엄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 같은 분위기라. 그래요? 네, 그래서 당 자체가 이번 주는 뭐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예. 의원들 모두 대기하라라고 하고 오늘도 뭐 긴급 의총을 열고 있고요. 지금 헌법재판을 받아야 되는 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모든 서류를 안 받는다. 예. 분명히 미움받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예. 본인이 그러면 탄핵 사건에 상당한 불리한 영향을 미칠 텐데도 저렇게 하는 거는 이 정상적인 뭐 수사나 조사 이런 거를 받는 걸 다 거부하려는 의사가 아닌가. 아, 대통령이 지금.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을 갖고 뭐 여유 있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예.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혀 그러지는 않고 이제는 누구도 동조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예. 당에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거나 이렇게 예. 한가하게 있을 상황은 아니다. 뭔가 마련되고 있지 않을까 계획이 이런 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사실은 비상계엄도 설마 했는데 일어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어쨌든 직무정지가 네. 정부가 정지된 상태고 동조했던 군 수뇌부들은 거의 다 네. 구속이 됐고 네.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2차 비상계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 또는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비상계엄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예. 근데 지난번 대통령이 비상계엄도 지난번 비상계엄도 불법적인 거였잖아요. 정확히 예. 따지면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정상적인 합법적인 뭔가 조치가 일어날 거라고 본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뭐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든 가능하다. 예. 저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가 일단 12월 2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공포하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물론 거기에 탄핵이 들어갑니다만 예. 저는 뭐 그날 바로 뭐 탄핵 소추가 된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일단 1월 1일까지 기한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수사가 너무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특검까지 되면 너무 혼란스럽지 않나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네. 그래서 오히려 특검이 빨리 시행이 돼야 특검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4일까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건 일종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압박용. 그다음에 정말 1월 1일까지 안 했을 때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현재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 생각해요. 아, 탄핵 그 특검법보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민이 제일 중요한 게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건데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한덕수 총리가 26일 내지 27일 날 본회의에서 저희가 처리한 이제 헌법재판관 추천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임명을 하도록 요구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지금 법률안 거부권 행사보다 훨씬 더 중한 뭐 탄핵 사유가 해당되지 않나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이 양당의 변호사 출신들이 많은데 네. 이게 항상 지금 법조문 해석 가지고 네. 다툼이 있잖아요. 또 하나 생겼어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네. 한덕수 총리 탄핵이냐? 네. 그럼 과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냐? 그러면은 200석. 뭐 이렇게 정족수가 달라져가지고 네.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을 완전히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네. 이건 누가 정해야 됩니까 이건? 뭐 헌법재판소가 정하지만 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서 네, 실제로.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후보자들에게 지금 예. 세 분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그거는 일반 이제 총리에 대한 탄핵이다라고 답변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예. 헌법학자들도 대부분 특별히 어떤 정치색을 갖지 않는 이런 학자들은
대부분 총리의 탄핵 요건을 갖추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좀 헌법 공부를 다시 하시고 주장을 하셔야겠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그럼 일단 과반 찬성으로 헌재 가고 만약에 네. 그게 문제 있다고 하면 헌재에서 심판 과정에서 뭐 기각이 날 테니까 네. 일단은 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좋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 문제 또 탄핵 계속 내려가는 겁니까 아래로? 그럼 이론적은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무회의 자체가 정족수가 부족해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 저희도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거를 한덕수 총리 자체가 원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예.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면 뭐 당에서도 다시 한번 다른 탄핵 사유가 있더라도 예. 과연 이거를 꼭 지금 해야 되냐라는 거는 당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뭐 제가 헌법재판관 그 청문회를 담당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예. 지금 봐서는 26일, 27일 이후에 한덕수 총리의 태도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관 청문회 끝나고 본회의 표결 끝나고 임명이다. 네, 그래야 맞습니다. 탄핵 심판이 잘 돌아가니까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의원님 네, 아무리 헌법재판소를 관에 임명해서 9명이 돼도 이 피신청인인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서류를 받아야 네. 모든 형사 절차가 맞습니다. 진행되는 거잖아요. 안 받아요 지금. 네. 이거 왜 안 받는다고 보세요? 당연히 지금 절차 진행을 지연시키고 예. 기본적으로는 이 절차에 응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공시송달이라는 기본적인 제도가 있어요. 예. 근데 공시송달이라는 건 그거 자체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또 발송송달이라는 그냥 보낸 시점에 송달이 된 걸로 간주하는 제도가 예.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뭐 공관에도 갔었고 그다음 대통령실에도 갔었고 참 대통령실이 뉴스를 보면 다 지금 알고 있어요. 재판 진행 중인 걸. 예.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을 밝히는데 예.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송달은 될 거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예. 저쪽은 뭐 계속 그렇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의 재판 예. 그거가 신속하게 되기를 주장하면서 자기네 헌법재판이라든지 내란죄 수사를 지연시키면 예. 혹시라도 찬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거는 뭐 각각 법이 정한 절차대로 가야 되는 거죠. 뭐는 천천히 미루면 되는 거고 어떤 건 신속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아니 이거 헌법재판소 서류 안 받는다고 그래도 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6개월 뭐 네. 1년 이런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 1, 2주인데 네. 1, 2주 시간을 좀 지연시키는 것도 이재명 대표 항소심과 연결돼 있어서 대통령은 이득이라고 본다. 생각하고 이런 첫 번째가 말씀이시고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예. 모종의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예. 뭔가 이 큰 변화를 갖고 오는 타겟책을 획책하는 게 아니고서야 예. 저렇게 무리한 수단을 쓸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경로로 정보도 입수하고 당에서 긴장 상태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네. 모종의 계획 뭐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저도 전 모르지만 예. 안전하게 저희가 그냥 대비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저는 뭐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지금은 군대에서 동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렇겠죠. 생각해 보면 예. 부대 하나만 무기를 휴대하고 뭔가 어떤 예.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면 예. 국회가 어떻게 막습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예. 그런 일들 때문에 저희는 만약을 대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탄절 아침에 저 과천 가야 되는데 한남동에서부터 네, 수사 받으러 갈 것 같습니까? 뭐 안 가실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러면 그다음 공수처는 체포영장 수순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긴 한데 예. 그게 뭐 한 번에 바로 불출석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결국은 모양새가 너무 안 좋죠. 현직 대통령인데 그 불출석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방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뭐 응하지 않을까 싶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사 조사에 응하겠다고 해놓고 전혀 이에 응하지 않은 부분을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래서 탄핵을 인정하는데 주요한 논거 중에 하나로 봤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들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예. 지금이라도 출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민주당에서 서면 브리핑을 했어요.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네. 햄버거 보살이다. 네. 아니 오늘 아침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도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올해는 좀 갸우뚱했었는데 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운이 좋으니까 올해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 장관이 좋아했다. 네. 이것도 무속의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제가 실질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예.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복수의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예. 명태균 씨 어때요? 제가 만나보면 물어봤더니 아우 뭔가 신기가 있지 그러시더라고요. 정말요? 예. 현역 의원들이?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을 홀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대통령과 그 주변 분들의 그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근데 본인이 구속될 것도 모르는 분이 무슨 미래를 예측하고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아무런 식기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본인의 운명도 모르는데 남의 운명을.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